법원이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네. 판사님들 정말 일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AI를 도입해서 이 사건 부담을 좀 줄이고 공정성을 찾아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맞아. 물론 너 기계가 너 보고 뭐 징역 3년 살아라면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AI는 기준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판결은 판사가 내리는 거죠. 하지만 그 기준을 삼는 유척으로서 AI를 한번 사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검찰의 구형량에 따라서 또 판결이 굉장히 좌지우지 된다는 맞습니다. 것도 예. 좀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은 검사님 같은 검사들도 저런 AI에 좀 도움을 받아서 네. 수사를 하고 구형을 할 때 좀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기존에 저희는 이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그걸 저는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일종의 빅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게 엄청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일자리를 뺏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권위도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검색해서 내 양형을 아는 게 근데 전문성을 조금 침해한다고 느끼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지식인 같은 데서 검색해보고 아 이런 일하면 이 정도 받는구나 일반인들이 검색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미래가 새로 열리잖아요. 형사사법도 거기에 따라서 새로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법조인 더 이상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타이핑을 하거나 뭐 그런 직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직업들이 사실은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직업을 위해서 그 기술을 억압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인 것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것이냐가 우리의 미래인 것이지 법이라는 게 그렇게 완벽한 제도가 아닌데 저런 것들을 차용해 와서 바꿔나가면 오히려 법이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의무는 언제 발생하고 언제 생기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시민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 네. 그래야 결국은 법으로 당하지도 않고 결코 주인이 되지 못하는, 나라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 같은 경우를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자, 눈뜬 시민이 결국은 주인입니다. 여러분들